먼저 여러분들 자소서를 내가 소위 발로 썼고 인적성도 되게 못 봤는데 면접을 보러 오래요. 야, 큰일 났다. 내가 꼴등으로 붙은 것 같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주눅들 수 있어요. 내 옆에 어떤 경쟁자, 내가 학교에서 애들 얘기 들었더니 뭐 이런 애가 붙었대. 근데 내가 왜 붙은 거야? 나 정말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면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그런 지원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올렸다는 걸 여러분들을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면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고 뽑는 거예요. 보고.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자소서 이런 게임들은 여러분들 보지 않고 뽑기 때문에 다 잘한다고 쓰여 있고 뭐 다 성과 좋다고 쓰여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얘기하는 그런 가치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키워드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정량적인 어떤 스펙이 부족할지라도, 설령 내가 옆에 있는 지원자보다 조금 말을 못할지라도, 설령 내가 옆에 있는 지원자보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뽑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수많은 인사 담당자들, 제가 아는 수많은 현직 면접관들한테 다 물어보면요, 그 친구가 직무 역량이 있어서 뽑았다라는 관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걔 애가 됐더라. 애가 좀 괜찮더라. 라는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힘, 이 무기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필하시는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진짜 이 기반은 이건 이제 기초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반으로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쓰고 있는 걸까? 뭐 그 회사는 모를 수 있다고 쳐요. 효성 TNC가 뭐 하는 데지 모르고 크레오라를 뭐 알아보라는데 아씨 뭔지 모르겠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모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 질문들을 조금 보면.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이해는 두 번째예요. 내가 자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사 지원 동기도 나오는 겁니다. 회사 지원 동기 어떻게 써요 우리? 준비된 거야 지금. 그걸 왜? 자, 준비된 재무 담당자로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데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이런 데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이 주장을 가지고 기준 제시 빡 하고 그게 효성이고 빡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세팅이 안 된 거잖아. 아예 문구 자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도 되고 이 작업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학점이 3.5고요. 어학 점수는 750점이고요. 어학연수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1차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왜 떨어졌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답답하니까 어떤 사이트 같은데 올립니다. 글을. 그러면 직접 그 회사를 실제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 글에 답변을 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친구들, 같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달아줘요. 근데 이렇게 답니다. 제 친구가 1차에 합격했는데 그 친구도 학점은 3.5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어학이 900점이 넘어요. 어학연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냐면, 이 회사는 합격하기 위한 스펙이 토익이 900이 넘어야 합격이 되는구나 라고 잘못 받아들여요. 실제로 사람을 채용하고 실무 현장에 있는 그 실무자들은 어학점수 750점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어학점수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900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또 한 번 지원하는데 또 떨어져.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학연수를 안 갔다 오거나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다시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치.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고 어필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경험을 갖고 있는지,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히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증명해내고 그 일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지원자입니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고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도대체 누가 저 기업엔 취업하는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깝고 경계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도전 추구 기업, 경험으로 가치관을 갖게 됨, 너네 회사의 어떠한 부분이 내 기준이랑 맞음, 이런 구조가 식상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듣는데, 식상하다라고 해서 이걸 갖고 제가 문제 삼겠다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써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정말 곤욕인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지원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똑같냐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좀 최악의 자소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자소서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지금 지원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방법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라고 했는데 많은 구직자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만의 무슨 어떤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취업이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과정이에요. 수학처럼 1+1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만의 생각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어떤 면접에 답변을 준비했어요. 되게 준비를 잘했어.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이 쓴 걸 보니까 약간 나와 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내가 왠지 틀리게 쓴 것처럼 보여져. 그러면 나의 원래 애초에 그런 좋은 나만의 생각들을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부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답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과 꼭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재를 얼마든지 훌륭하게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옛날에 엄청 과몰입을 했거든요. 저도 어느 특정 그룹다 붙으면 거의 이제 정문학까지 간 거지.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곧 입사다 이런. 근데 그 과몰입이 다른 거에 균형에서 놓이면 관계가 없는데 하나의 합격에 매몰되어서 이제 앞에 말한 그 중단 이슈도 발생하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며 기존에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 전형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선호하는 기업들의 서류 합격률, 우리 서류 합격률은 8에서 25배수가 일반적이에요. 제가 이거 확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3%에서 한 12%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최종 합격할 확률이 냉정하게. 자, 그거임을 감안하면 우리가 과몰입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면접 1차 면접 이후가 가능한 거지 그 이전 단계에서 과몰입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몰입을 하는 것과 과몰입을 하는 것은 다르다. 과몰입은 포기를 부르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